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네, 기다리던 반등이 늦었지만 왔네요. 미국 주가도 한 2% 정도 반등했는데요. 주가가 사실 제일 반등이 강하게 왔던 주가 반등의 이유가 뭐냐를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자율 반등으로 사실은 강하게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그런데 영국은행이 채권을 지금 사실은 감세한다고 해서 재정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워낙 긴박하다 보니까 채권을 사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파운드가 강세되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 금리 떨어지고 주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미봉책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의 사실 이유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워낙 그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요.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오늘도 보면 이제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미국 증시 2% 올랐거든요. 우리 오르니까 다들 지금은 불안하거든요. 오르면 팔고 싶으니까 오르는 거에 대해서 파니까 출렁출렁 하는데 어쨌든 우려를 딛고 반등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요. 전략은 뭐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사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드를 잔뜩 올리고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 코스닥은 690선 회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시장에 이제 반등에 그러면 주역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살짝 해보면서요. 전략과 종목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급반등 영향으로 일단 오늘 국내 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상승으로 문을 열었고 지금 달러원 환율도 1,433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코스피 지수 2,200선, 코스닥은 690선을 잘 지켜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잠금 해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인포스닥 델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 다녀오셨는데 네. 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니까 시장이 또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네요. 일단은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종목부터 저희가 머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단은 상승불을 켜고 있고 이러한 빨간불 가득 켠 모습을 정말 얼마 만에 보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전지 쪽도 강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단연 정말 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5%대, 셀트리온, 그룹주 모두 다 어제 이어서 오늘 더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주도 최근에 흐름이 좋죠. 리오프닝주 한번 체크해보면 이 화장품, 섬유, 의복, 그리고 뭐 항공, 여행 쪽까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LG 이노텍부터 얘기 드려볼게요. 4거래일 내내 빠졌어요. 정말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종목이었는데 우선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키움증권 쪽에서 아이폰 14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했다.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시장 체력이 약해졌을 때, 시장의 수급이 약해졌을 때 아무래도 악재가 부각되다 보니까 주가의 하락 변동성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뭐 예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아이폰 부품주와 관련된 투자 전략은 아이폰이 나왔을 때 끊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팔아야 되느냐? 반등이 왔을 때 저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 예전만큼의 강력한 판매량과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기대하고 있는 전장 관련 수익은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좋아서 앞으로 벌어들일 돈과 기대감에 대해서 엄청나게 베팅하고 있는 시장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LG이노텍은 오늘 아침에 키움증권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대로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 다가오면 일정 부분의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그 회복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는 전략이다. 여전히 애플은 부품사에게 좋은 이익을 줄 생각도 없고 여전히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는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고 나온 이후에는 실제로 판매량이 급증해야 되는데
지금 뭐 추가 생산도 안 할 만큼 그렇죠. 판매량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을 좀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이노텍 지금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우선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좀 우리는 좀 수익을 챙겨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봤듯이 오늘 바이오 데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대 오르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렇고 미국의 바이오젠이 간밤에 40%대 폭등이 나오면서 특히 오늘 뭐 알츠하이머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거든요. 피플 바이오 같은 종목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바이오 쪽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바이오젠의 그 해당 이슈, 치매 관련주와 관련된 해당 이슈는 주가에 정말로 급변동성을 계속 가지고 있죠. 좋은 이슈 나오면 급등했다가 나쁜 이슈 나오면 급락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1날 1, 2처럼 꾸준하게 지금 뭐 신고가 가고 있는 몇 개 종목을 제외하면 바이오젠의 전반적인 효과는 뭐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뭐 셀리버리나 이런 종목군들이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서 같은 치매 그 치료제를 뭐 연구하고 있고 뭐 개발하고 있다 정도의 연관성이 있을 뿐이지 바이오젠이 올라갔다고 해서 뭐 같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상품화가 아직 된 것도 아닌 그런 양상이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건 좀 차갑게 보자. 오늘 뭐 오른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 없이 차갑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전반으로 보면 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셀트리온 두 종목 모두 최근에 뭐 낙폭이 워낙 큰 상황에서 네. 자율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 그런데 뭐 또 제약바이오의 특성 자체가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준 부분도 있으니까 뭐 시장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과 관련된 CMO 관련된 악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도 있고 해서 반등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반등의 영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모두 반등 시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라고 하는 게 시장이 정말 안 좋고 경기 안 좋을 때 대안주가 된다? 그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정말로 뭐 신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매출이 급하게 늘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라면 제약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반등을 한다면 일정 부분 비중을 덜어내는 것이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섹터가 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들뜨기보다는 올랐을 때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들 체크해 봤고요. 오늘 잠금 해제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제일기획입니다. 비수기를 극복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제일기획 상당히 오랫동안 사실 안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한 1%가량 올랐는데 이노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노션은 또 24%가량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비수기에도 서프라이즈라는 건데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이 3분기에도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900억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9개 분기 연속 최대 실적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일기획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뭐 리포트에도 지적이 된 내용이지만 지금 디지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마케팅이 뭐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이 좀 더 주력이었다면 온라인 마케팅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다양한 플랫폼들을 이용한 디지털 마케팅 비중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효율도 좋아지고 있고 이익도 좋아지고 있는. 그래서 2020년인가요? 그때 이제 수익성이 급전직하했다가 네. OP 마진이 급전직하했다가 최근 들어서 디지털 비중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OP 마진이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9분기 연속에 최대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뭐 달러 결제 베이스라면 그 달러 결제 베이스가 실적에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력 성장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림을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포인트가 이 회사가 지금 미국 쪽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가전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았었는데 가전 같은 쪽에서도 이제 비중을 뭐 비스포크 같은 쪽에서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제 성장성 자체, 그 지금 성장률이 지금 50%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률 50%면 여기가 끝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성장성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이제 양적 성장이 이어지는 그런 미국 시장의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일기획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른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미리 다 올라버렸다면 매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주가는 오히려 시장에 뭐 영향도 있었겠지만
관심도 받지 못하고 별로 강세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적을 앞두고 3분기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이 가파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장 당연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데요. 그럼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먼저 준비된 그림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핵심 포인트지만 또 하나는 배당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DPS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한 1,3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1,300원 정도라고 하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6%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채권의 매력도 높아지고 예적금의 매력도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산업 자체의 성장보다는 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올해 매출 4주를 기대하고 있는 데다가 마진율도 좋아지고 있는 회사가 6% 가까운 배당을 준다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또 매력이 늘어나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여전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인 최근에 KTNG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것처럼 배당도 주는 또 이 실적 성장도 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산업 자체의 외형 성장과 내실 성장도 되고 있는데 배당도 꾸준히 늘리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매력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종목은 지금 외형적인 성장과 배당 성장 두 가지로 모두 매력이 나타나고 있는 회사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외형 성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언급을 드렸고 이 회사는 또 내부적으로 보면 배당금도 꾸준하게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외형적인 성장과 배당 매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도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를 또 꾸준히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밸류 부담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종목의 밸류 부담은 현재 구간에서 보면 이노션 대비해서 상대 밸류는 비싼 편이에요. 네. 근데 이노션은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고 하반기에 이제 신차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랜저라고 봐야 될 텐데 그랜저가 이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한다면 이노션도 어느 정도 매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계속 분기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저기 PR 측면도 지금 거의 역사적 밸류 밴드의 저점이고요. PBR도 저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어서 이렇게 저평가가 된 것이 아니고 시장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았던 데다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실적 나올 때 잠깐 반등했다가 계속 이제 밀리는 그런 양상을 반복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저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게 이제 이 3분기를 정점으로 실적이 꺾인다면 저 가격에서도 살 이유가 별로 없겠지만 4분기에도 실적이 크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 매력도도 한번 고려해 본다면 10월, 11월에도 저는 괜찮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한 2만 원 중후반대 정도의 목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여전히 관심권 안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1기획은 그러면 목표 주가를 얼마로 잡아주셨을까요? 저는 한 27,000원 정도가 적정한 목표가라고 보고 있고요. 한 네. PER,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딩한 PER 한 15배 정도는 충분히 합리적인 주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1기획 27,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LCC 내에서도 오늘 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 진에어 보겠습니다. 활짝 열린 하늘길이라고 하는데 지금 첫 번째 포인트 보시면 아시아가 열린다. 일본과 대만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고 홍콩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LCC 중에서 지금 그나마 가장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진에어인데 네. 다른 회사들은 다 지금 대규모의 증자, 이런 어떤 재무적인 부담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버티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LCC들이 중장거리 노선도 장기적으로 운영하겠지만 어쨌든 아시아권 내에 그런 국제선 자체가 빠진 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도 10월 중순부터 열리고 대만도 일단 제한적이긴 하지만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제가 보기에는 10월 16일 당대회 이후에는 홍콩뿐만 아니라 중국의 본토 자체도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태국과 뭐 베트남은 이미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이제 여행객들이 뭐 유럽과 미주 지역을 제외한 가장 많이 갔던 지역에 여행이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LCC들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들을 보시면 다시 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변이가 생긴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열어놓고 나서 다시 닫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주요 관광지의 그 상인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열었다가 코로나가 설사 가을, 뭐 겨울에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예전처럼 강하게 닫으려면 치명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변수가 발생해야 될 텐데 그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열린 하늘길이 다시 닫힐 가능성은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아시아가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주변 국가가 열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LCC에 대한 기대감은 서서히 조금씩 가져볼 때가 되지는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또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역대급 변이 이러한 뉴스가 전해지긴 했지만 그보다도 이 하늘길이 열린다 쪽에 우리 좀 더 무게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 면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경기 업황 둔화에 따른 리스크는 뭐 고려할 부분이 없을까요? 일단 재무적인 리스크는 대부분 LCC들이 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를 덮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아시는 것처럼 진에어는 큰형님이 있잖아요. 네.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큰형님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국제 노선 수송량이 저기 2019년도 대비해서 바닥으로 왔다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올라가고 있는 주력 자체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베트남, 일부 동남아 지역들에서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일본, 대만, 뭐 중국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가속도가 좀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에어는 지금 여러 가지 재무적인 리스크를 일정 부분 안고 있지만 다른 LCC보다 적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국제선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현금이 돌기 시작하면 이와 관련된 부담은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지금 이 진에어뿐만 아니라 에어부산과 에어서울과 장기적으로 합병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더 큰 형님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먼저라고 보여지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남권과 수도권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고 LCC에서 덩치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진에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장점, 전체적인 아시아 여행 수요 회복에, 단거리 여행 수요 회복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LCC 관련주 내에서도 진에어가 가장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엄청나게 비싸죠. 지금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의 뭐 장부가라든지 이익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볼 필요가 없고 장부가가 다 망가진 상황입니다. 뭐 금리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재무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PBR 측면에서 보면 현재 뭐 여러 가지 회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국면이죠. 그런데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밸류를 보고 판단할 때는 아니다. 업황이 다시 터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업황이 다시 터진다면 전반적인 북밸류도 회복이 될 가능성, 뭐 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그때 가면 또 증자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밸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황의 회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목표가를 산정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2만 원 이하 정도의 만 한 6, 7천 원 정도의 가격에서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설정한 상태에서 접근을 해보되 향후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는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의 지금 핵심 포인트는 밸류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업황의 터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밸류 자체는 좀 높은 상황이지만 그 부분보다는 우리는 업황의 회복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지켜보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진에어는 목표 주가 24,000원 정도 잡아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내 계좌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잠금 해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